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4일,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글로벌 2028년 글로벌 인텔리전스 크라이시스라는 하나의 보도가 나왔었죠.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서가 발표가 됐었어요. 그 문서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좀 더 쉽게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직역을 해보자면, 2028 지능 대공황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AI가 똑똑해질수록 경제가 더 불안해지는 이유, 그리고 이런 미래 보고서 하나에 주가가 시장이 왜 흔들렸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지능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그리고 지식의 보급화가 좀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가상의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의 그냥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평소에 이런 상상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예측하기보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하면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자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더 크게 봤을 때 세계의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상의 시나리오가 현실 시장을 좀 흔들어 놨는데, 2026년 2월 말이죠. 예, 여기 크리티니 리서치에서 하나의 시나리오, 예측이 아니에요. 하나의 시나리오가 퍼지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렸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투자자의 불안을 좀 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AI로 인해서 빅테크들이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안트로픽이죠. 어떤 엔트로픽이 새롭게 어떻게 보면 코워크, 클로드 코워크라는 걸 개발해서 딱 내세우니까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했던 기업들이 줄줄이 약간 주가가 내려가고 있었죠. 네, 그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불안한데 불안을 또 건든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든 거죠. 그래서 경제의 작동 원리로서 이 보고서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핵심 한 줄입니다. 핵심 한 줄은 지능이 희소재가 아니라 흔한 상품이 되는 순간이에요. 사실 이 한 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지능이나 지식을 다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하나의 세계관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지능, 화이트 칼라 노동이 희소한 생산 요소에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들어내야 되는 생산품이었는데 풍부한 그냥 일반적인 상품으로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하나의 세계관인 거죠. 임금이나 소비나 신용, 세금 같은 경제 설계도,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경제 설계도도 같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경제가 먼저 나빠지기보다도 그 경제를 나빠지게 하는, 경제를 흔들게 하는 어떤 먼저의 선수적인 요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지능의 평범화, 지능이 어떻게 보면 흔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생산은 계속해서 느는데 사람의 소득 경로가 무너지게 되면은 경제도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블루 컬러라고 하는 육체로 하게 되는 노동이 있죠. 육체 노동이 있고, 그리고 흔하게 말하는 사무직, 앉아서 일하는, 그리고 더 쉽게 얘기해 보면 그냥 노트북으로 일하는 그런 일들을 화이트 컬러 노동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능이 평범해짐에 따라서, 지능이 그냥 많이 보급됨에 따라서 사람의 그런 화이트 컬러 사람들의 소득도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신입을 많이 안 뽑는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많이 안 뽑는 것도 있겠지만 특히나 노트북으로 일을 하는,
그리고 지능을 판매하는 그런 신입들이 굉장히 많이 채용을 안 하게 되고 있죠. 왜냐하면 AI로 인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숫자 세개를 말씀드릴 텐데, 바로 이 세개입니다. 실업률과 S&P 500, 그리고 고스트 GDP. 이 고스트 GDP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바로 세 가지예요. 이 보고서에서 2028년도에 가상 수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실업률이 10.2%가 될 것이다. 고용 충격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38%될 것이다. 상징은 리스크에 대해서 제 가격을 매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스트 GDP입니다. 고스트 GDP는 생산은 찍히는데 소비로 순환되지 않는 비순환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스트 GDP는 말 그대로 GDP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 GDP 밑에서 또 다른 고스트 GDP, 그러니까 측정되지 않는 어떤 GDP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은 계속해서 AI 때문에 높아질 텐데 소비나 신용의 담보 가치가 계속해서 내려갈 거다. 이런 비정상적인 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S&P 500도 마이너스 되고 실업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고스트 GDP라는 게 새롭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 제가 별표 이렇게 쳐놨는데,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은 바로 대체 스파이럴입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 뒤집힌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말하는 악순환은 이런 5가지 단계를 띠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AI가 좋아질 거예요.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AI가 일단 계속 좋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 기업에 대해서 인력이 감축하게 됩니다. 화이트 컬러.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단기적인 기업의 마진이 개선되고 있어요. 이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 임금 소득이 감소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단계까지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데 세 번째, 임금 소득이 감소하는 거는 기업별로 약간 달라요. 그러면서 소비가 둔화된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벌어지고 있죠. 자, 네 번째입니다. 다시 비용에 대해서 압박하게 됩니다. AI 투자가 확대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걸 이겨내기 위해서 AI 투자를 조금 무리하게 확대하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AI 성능이 더 개선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AI 성능이 계속해서 개선됨에 따라서 사람이 점점 필요 없으니까 인력이 감축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도 소득도 감소되고 소비도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 하던 일을 AI가 하면서 이 사람은 돈을 못 벌게 되고 이 사람은 소비를 못 하게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 경제가 안 돌아가게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지를 사고 라면을 사고 그리고 뭐 과일을 사 먹고 이러한 소비가 발생돼야 되는데 커피를 사 먹고 이런 소비가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AI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5단계로 인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굉장히 축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AI가 대신해서 그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AI는 돈을 임금으로서 받지는 않잖아요. 네, 현재는 받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그리고 소비를 하지도 않아요. AI는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는 시장 경제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도움을 주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소비, 소비 둔화가 됐을 때 AI가 소비를 다시 일으켜줄 수 있을까요? 아직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이 스파이럴로 인해서 악순환이 발생할 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전통적인 경기 순환의 브레이크가 AI 투자라는 가속 페달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캡처해 두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고스트 GDP가 그럼 진짜 위험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표는 좋은데 체감은 나쁜 정책이 지연될 것이다. 자, 정책은 지표를 보고 보통 움직이죠. 예를 들어서 뭐 노동 지표라든지 그리고 뭐 S&P 이런 지표 같은 거
이런 반도체 지표, 그런 지표를 보고 움직이는데 생산성이나 GDP가 좋아 보이면 분배, 고용, 수요 균열을 늦게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GDP 좋네 하면서 정책을 어떻게 보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서민에 대한 정책을 늦게 내게 되는 거예요. IMF 같은 경우에도 발표를 한 게 AI에 대한 기대가 너무 좁은 기반에 얹혀 있다. 그러니까 특히 미국 테크나 자산 시장에만 얹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서민들,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 그러니까 AI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거나 또는 AI를 직접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사람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AI를 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빅테크가 위주로 개발하고 있고 빅테크가 위주로 AI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AI에 대한 기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한쪽에 쏠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대 80 법칙도 있잖아요.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80을 뭐 먹여 살린다. 그리고 20에 대한 사람들이 돈을 이 80에 대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거의 1대 99예요. 빅테크 CEO들이 버는 돈이 나머지 사람들이 버는 어, 돈보다 압도적으로 큰 거죠. 근데 이게 더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은 0.001대 거의 뭐 0. 99점 뭐 999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표 해석 전쟁이 될 수 있다. 지표 해석을 어떻게 잘해야 되냐.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이 고스트 GDP를 발견해서 정책을 거기에 반영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서민들이 잘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그 고스트 GDP를 잘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은 정부는 그거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빠르게 낼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생산 대 순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 자산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으로 번지는 길, 화이트 칼라 소득이 담보였다. 담보, 굉장히 안 좋은 단어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고용 충격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경로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기지에 대해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프라임도 안전자산처럼 못 보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프라이빗 크레딧과 피이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 ARR, 이거가 이거에 대한 가정이 흔들릴 때 레버리지부터 금이 간다. 그러니까 분명히 레버리지 주식들이나 레버리지 상품들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올 텐데 화이트 컬러들의 소득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 레버리지도 함께 흔들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 대 가치주 이전에 담보의 질, 소득 안정성이 더 중요한 안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식이나 미국 시장 이런 걸 바라보기 전에 먼저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득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마찰 제로의 충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의 해자가 귀찮음 위에 있었던 곳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뜨끔한 대목은 따로 있는데 인간이 귀찮아서 중개비를 내지만 AI 에이전트는 귀찮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찰 제로가 무슨 뜻이냐? AI는 그냥 계속해서 생산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마찰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 예약, 갱신, 정산의 마찰이 줄어든 게 되면은 일부 플랫폼 모델들은 재정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존에 일을 할 때는 최소한의 어쨌든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마찰이 발생돼요. 뭐 사람과 사람들끼리 일할 때는 마찰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이러한 마찰이 제로에 해당한다,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무조건 해자가 아니라 해자가 마찰에서 나왔는지를 다시 따져보는 시대다. 그래서 결국엔 AI 에이전트를 이 마찰 제로에 수렴할 수 있도록 빨리 개발하는 기업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론과 균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지만 경제는 적응해왔다. 그러니까 약간 희망적인 얘기를 같이 또 하고 있는데 반론도 강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공포서사라는 지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시장에 핑계가 필요했던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공포서사가 나온 게 단순히 어떤 핑계 AI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핑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과 함께 AI의 안전과 속도전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대형 사고가 신뢰 붕괴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요 AI 기업들의 안전 준비가 기준에 못 미친다라는 평가가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안전 준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각종 AI 석학들이 계속해서 이 안전 AI가 지금 사람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다. 이 안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빅테크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란 국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닥치는 대로 AI 개발하고 있어요. 안전은 뒷전으로 일단 두고 일단은 개발하자. 일단은 에이전트 더 빠르게 개발하자. 그래서 논쟁의 중심은 사회 제도가 속도를 과연 따라갈 수 있냐. 그래서 지금 사회와 제도, 뭐 정치적인 것들, 그리고 정부가 해당한 어떤 정책들, 과연 이런 정책들이 이런 AI 개발 속도를 따라갈 수 있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일으킨 어떻게 보면 전쟁 같은 경우에도 전쟁을 빨리 이기기 위해서는 안전은 일단 둘째로 두고, 물론 안전도 신경 쓰고 있겠죠. 근데 부분적으로 신경 쓰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AI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안전을 신경 쓰고 있는 거죠. 부분적인 최소한의 안전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AI와 데이터에 대한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핵심 관련 기업은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신경 써볼게요. 현금 흐름의 품질, 그리고 가격 결정력, 그리고 전이 리스크, 정책 민감도와 연관성 있는 기업들인데요. 어떤 변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라는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융 인프라, 데이터, 거래 생태계가 먼저 반응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무디스, 그리고 S&P 글로벌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신용평가와 리스크 프라이싱의 존재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투이티라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과 개인 경제에 대해서 체감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엑센추어입니다. 엑센추어는 화이트 칼라의 재교육과 전환의 바로미터를 지표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부킹홀딩스입니다. 부킹홀딩스는 AI 에이전트가 강해질수록 플랫폼의 테이크 레이트, 그리고 브랜드 충성이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에 부킹홀딩스가 그거를 지표로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의 기업들이 어떤 것들을 발표하는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좀 이 위험이, 이 보고서에서 얘기한 위험이 진짜 위험인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니버핏 랩의 결론을 내보면 2028년은 테스트의 날짜이다. 과연 이 보고서에서 얘기한 이런 불안정성이 더 빨리 올 거냐, 더 늦게 올 거냐, 아니면 진짜로 2028년에 올 거냐, 그거에 대한 테스트 날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지능의 가격이 제로에 가까워질 때 자본주의는 무엇을 담보로 굴러갈 수 있냐? 그러니까 AI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투자할 될 건데, 만약에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투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자본주의는 과연 지금의 자본주의처럼 어느 정도 안정성 있는 자본주의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건 예측이 아니라 이 네 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네 가지 프레임워크. 첫 번째 노동, 두 번째 금융입니다. 세 번째 통계이고요. 네 번째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소비하기보다 이 보고서에서는 질문의 수준을 올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8년 글로벌 인텔리전스 크라이시스 이 보고서를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서 공포에 어떻게 보면 잠기기보다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니버핏 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 그리고 재밌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